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이는 대로 눌림목과 지지 저항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꽤나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편집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백이라든지 혹은 발음이 이상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쯤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눌림목 그리고 지지 저항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매수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합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한 10개 이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주식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재료가 있고 이런 내용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지금 내용을 보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16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네이버 이 네이버 종목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종목이 장기간 횡보했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보시면 지난 2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 모두 40만원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지난 6월달에 한 차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달에 저항선을 돌파했고 이렇게 직전 고점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과거 수많은 매물대를 많은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돌파했고 이제는 이 40만원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를 매수했었다면 지난 6월달에 40만원을 돌파했고 한 차례 눌릴 때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먼저 지금 보시는 네이버를 과거로 한번 가보면 작년 가을 무렵 이 당시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월 말 9월 초 이때 한번 고점을 형성했었고 4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했고 5개월째 되는 순간 조금씩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1월 말에 한 차례 강하게 돌파를 했고 지울게요.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그 이후에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면 두 차례 한번 고점을 형성했고 강하게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는 크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적용이 돼요. 이 구간 또 이때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장기간 횡보한 뒤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눌림목을 보여주었고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과거로 가보면 작년 8월 달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4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한 뒤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그 뒤에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고 다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NF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두 번의 선을 그었는데 가장 최근에 4월달에 고점을 보여주었고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죠. 그리고 두 달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주 초에 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별로 눌리는 구간 없이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월 초 이 당시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이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는 횡보를 했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첨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두 번의 고점을 형성했죠.
그리고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뒤에 한 번에 눌림을 주고 이번 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눌림의 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폭의 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처음에 봤던 네이버처럼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눌림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실제로 돌파가 되었다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선에서 한번 매수를 도전해 볼 수가 있고, 또 분명히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면 어떤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의 크기를 보면서 더 눌릴 수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눌림 없이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몇 번의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음날 큰 눌림이 없다면 그때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57,000원 부근, 여기에서 지금 몇 번을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때죠, 6월 말에 강하게 그동안 저항선을 돌파해 주었고 이틀 동안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가를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차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약 53,500원 부근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저항에 부딪혔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돌파를 했고 그 뒤로 이틀 동안 별다른 눌림 없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선을 위에만 긋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를 보시면 약 34,800원 부근에서 주가에 반등이 나왔고, 또 지난 3월 달에 같은 가격대에서 주가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포인트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눌림목을 보고 매수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직전의 저점, 이때 주가가 한번 내려오고 직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순간, 이런 구간에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제가 실제로도 이때였나요? 현대차가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점을 다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대주전자재료와 마찬가지로 3월 말의 저점, 이 위치를 5월 초에도 보여주었고 공교롭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매수할 계획이었다면 직전 저점 부근, 이 부근에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면 이런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저항선을 그어볼게요. 이때쯤 직전 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별다른 눌림 없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직전 저항선 부근에서 이제는 지지선이 되어서 반등이 나왔고, 또 이 구간하고 이 구간, 자 이렇게 보시면 직전 저점 동일하게 두 번 형성한 뒤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전 저점 부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받쳐주었기 때문에 주가는 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었지만 이때 강하게 돌파한 뒤에 약간의 눌림목을 형성하고 주가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저항선 역할을 했었다면 돌파한 뒤에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이었다면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하는 역할로서 그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다면 돌파하고 난 뒤에는 지지선으로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M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했고 여기 꼬리 보이죠? 눌림목을 형성한 뒤에 강하게 상승. 그리고 휴젤, 이 종목은 보톡스 관련 종목인데, 자, 과거의 저항선이 강하게 돌파한 뒤에 지지선으로서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주가가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YG엔터, 이 종목도 보시면 이쯤이죠. 작년 10월달에 39,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장기간 횡보한 뒤에 다시 주가가 빠졌지만 과거 저점 부근, 이 부분에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직전 저점,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쯤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최근부터 과거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고 눌림을 보여준 뒤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3번의 저항선이었는데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 뒤에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간, 3번의 저항선을 보여주었고 강한 돌파를 보여준 뒤에 몇 번의 눌림을 보여주고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2번의 저항선 역할을 했지만 또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 다음날부터 지지라인 밑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주식에는 100%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100%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매수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나온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반대되었던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쯤 되겠죠? 주가가 작년 8월달 그리고 12월, 1월, 또 1월 말, 4월 3번의 저항성 역할을 했던 85만원 부근을 5월 중순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모더나 백신 계약을 따냈다,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써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이론이었다면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지지라인은 뚫어주었고 그 밑으로까지 주가가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100%는 없다. 먼저 이 점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내가 지지와 저항 그리고 눌림목을 활용해서 투자할 생각이라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지금의 매수 타점을 활용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했다면 과거 저항선이었죠. 이 부분을 돌파했고 눌렸을 때 이쯤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생각했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항선을 이탈했을 때 비중을 좀 줄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량 털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는 다들 성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들인데 지금 설명드리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눌림목을 활용한 투자일 경우에는 약간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의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수익률을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현대위아.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라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그런 실망감, 실망 매물, 악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파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뒤에 눌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지지와 저항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지와 저항 같은 패턴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매물대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심리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전 저항선,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이제는 과거 매물대가 거쳤으니 매수 시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실망감,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 직전 저점 부근, 이 시점, 제가 이 시점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매수 시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심리적인 요소로서 한번 풀어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항선.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그 뒤에 눌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지선.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했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재료의 크기, 업황, 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뭐 5% 내외로 상승할 수도 있고 1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얼마의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혹은 이 정도만 만족한다, 아니면 계획과 달리 다른 방향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손절하겠다, 여기에서 얼마의 비중을 덜겠다. 항상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이런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계속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한번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을 찾아봤는데 지금도 매수 타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활용해서 찾아본다면 다음 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눈에 보일 테니까 한번 잘 활용해서 적용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